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나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칼날이 목을 스치며 뜨거운 핏물이 솟구치는 그 순간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왜 나한테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바람에 흩어진 지 오래였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눈을 뜨니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더러운 형광등 아래 낡은 침대. 내 22살의 몸, 호텔 청소부로 일하던 그날 아침이었다. 나는 김지은이었다.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선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객실을 닫고 쓰레기를 치우며 손님들의 더러운 비밀을 목격하는 삶. 하지만 그 비밀 중 하나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삶에서 나는 28살에 죽었다. 내 남자친구,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놈, 최민준이 나를 배신한 탓이었다. 그는 호텔의 프론트 매니저로 나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그는 나를 이용해 호텔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고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자 칼을 들었다. 그 비밀은 1507호실이었다. 그 방에서 일어난 일. 지난 삶에서 나는 우연히 그 방의 쓰레기통을 비우다 피 묻은 수건과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 나를 불러 그 방으로 데려갔다. 지은아, 도와줘. 사고가 났어.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공포와 욕심이 뒤섞인 눈. 나는 믿었다. 그 방 안에는 시체가 있었다. 호텔의 VIP 손님, 재벌 2세 김태현의 비서. 태현은 호텔의 오너 가문과 연결된 인물로 민주는 그를 통해 승진을 노렸다. 하지만 거래가 틀어지자 민주는 비서를 죽였다.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너라면 믿을 수 있어? 우리 비밀이잖아. 민준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는 나를 방에 가둬두고 경찰에 익명 제보를 했다. 청소부가 살인자야. 나는 잡혀가 체포됐고 재판에서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켰다. 민준이 조작한 CCTV, 피 묻은 장갑. 나는 무죄를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감옥에서 6년을 보낸 후 풀려난 나는 자살했다. 아니, 민준이 또다시 나를 쫓아와 칼로 찔렀다. 입 다물어라, 지은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게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아니, 돌아왔다. 22살, 비극이 시작되기 6년 전 손을 들어 올려보니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다. 아직 젊고 순진한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울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왜 나일까? 왜 이런 삶을 다시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차가운 결의가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민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자들. 너희 모두를 파괴할 거야. 호텔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지난 삶의 기억이 선명했다. 민주는 이미 나와 사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유혹할 테고 나는 그 함정에 빠질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나는 그를 이용할 거야. 그의 야망을, 그의 비밀을. 그리고 1507호실의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뒤집을 거야. 출근하자마자 로커룸에서 동료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야, 지은아.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민준 오빠랑 데이트는 어땠어? 옆방 청소부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평소랑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수진이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민준의 편을 들었고 나중에 나를 비난하는 증언을 했다. 지은이가 이상했어. 항상 불안해 보였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무너질 거야, 수진아. 첫 번째 임무는 5층 복도 청소였다. 빗자루를 들고 걸어가며 나는 호텔의 구조를 떠올렸다. 그랜드 임페리얼은 서울의 랜드마크. 30층 규모로 상층부는 VIP 스위트룸. 오너는 김 회장, 태현의 아버지. 민주는 이곳에서 발판을 마련하려 했고 나를 도구로 썼다. 오늘 나는 작은 변화를 시작할 거야. 청소 중에 프론트로 가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여전했다.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 지은아, 오늘도 예쁘네. 저녁에 밥 사줄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지난 삶에서 이 미소에 속아 넘어갔지? 응, 좋아해. 나는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더 세게, 더 가까이. 이번에는 내가 내 목을 조를 거야. 저녁 데이트에서 나는 일부러 취한 척하며 그의 비밀을 캐물었다. 오빠, 호텔에서 이상한 일 많아? 손님들 비밀 같은 거. 민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냥 평범한 호텔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태현과 접촉을 시작했다. VIP 손님 명단에 태현의 이름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로맨틱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찼다. 오빠, 나 믿어. 영원히 함께할까? 나는 물었다. 그는 웃었다. 당연하지. 너 없인 못 살아.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가 나를 배신한 그날 나는 내 인생을 끝장낼 거야. 며칠 후 첫 번째 기회가 왔다. 호텔에서 작은 사건이 터졌다. 8층 객실에서 손님이 도둑질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나는 청소 중에 그 방의 키를 우연히 발견했다. 지난 삶에서 민준이 이 키를 이용해 방을 뒤졌고 돈을 훔쳤지만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키를 프론트에 가져다주며 민준 앞에서 말했다. 이거. 오빠가 어제 청소 도와준 방에서 떨어진 것 같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내가. 아니야, 지은아. 나는 무죄한 척 눈을 깜빡였다. 그럼 누구지? CCTV 봐야 할까? 민주는 황급히 키를 받아들었다. 내가 처리할게. 고마워. 그 순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았어. 첫 번째 균열이다. 이 작은 사건으로 그는 불안해질 거야. 그리고 불안은 실수를 부른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청소 일상을 유지하며 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점점 태현과 가까워졌다. 로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최 매니저, 다음 주에 1507호실 예약 부탁해. 특별한 손님 데려올게. 태현의 목소리.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네, 공짜로 드릴게요. 야망이 보였다. 그는 태현의 비서 사례를 계획 중이었다. 돈과 지위를 위해. 나는 동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수진이에게 일부러 민준의 이상한 행동을 흘렸다. 민준 오빠,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수진이는 호기심을 보였다. 정말. 나한테 말 안 했는데 씨앗을 뿌렸다. 곧 소문이 돌 거야. 한 달 후, 비극의 전조가 왔다. 호텔 파티에서 나는 웨이터로 위장해 상층부에 숨어들었다. 태현이 민준과 술을 마시며 웃는 걸 봤다. 너 같은 놈이 필요해. 충성스러운 게 민준은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태현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나처럼.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복수 시작. 민준, 내가 나를 죽인 대가는 내 모든 것.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이 춤추듯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이 도시가
이 호텔이 나를 삼켰듯 이제 내가 삼킬 차례다. 민준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달콤했다. 그는 매일 꽃을 사다 주고 주말에 한강으로 데이트를 제안했다. 지은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밝아. 그의 말은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독을 알았다. 지난 삶에서 이 달콤함이 나를 맹목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는 내가 독을 흘릴 거야. 호텔 생활은 여전했다. 새벽 청소, 땀에 젖은 유니폼, 손님들의 무례한 시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복도 끝에서 엿듣는 대화, 쓰레기통에 버려진 문서. 나는 정보를 모았다. 민준의 사무실 서랍에 숨겨진 태현의 명함. 특별 서비스 문의, 그 뒤에 적힌 숫자. 나는 밤에 몰래 복사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난 삶에서 알았던 대로 성매매 네트워크였다. 호텔이 은밀히 운영하는 VIP들을 위한 어두운 비밀. 나는 첫 번째 반격을 준비했다. 동료 청소부 중 하나, 박미경 언니를 끌어들였다. 그녀는 40대 중반, 삶의 고단함으로 가득 찬 여자. 지난 삶에서 그녀는 나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모른다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그녀를 내 편으로 만들 거야. 청소 중에 일부러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언니, 요즘 호텔 이상하지 않아? 상층부에서 밤늦게 소리 나고. 미경 언니의 눈이 커졌다. 쉬. 그런 소리 하지 마. 잘리기 싫으면. 하지만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나는 속삭였다. 나도 봤어. 민준 오빠가 VIP 손님과. 이상한 짓.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민준이가? 그 착한 애가, 착한 애. 그 단어가 웃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믿을 사람 없어. 우리끼리 지켜보자. 그 후 우리는 비밀 동맹을 맺었다. 미경 언니는 청소 스케줄을 조정해 나와 함께 상층부를 맡았다. 1507호실 근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태현의 방문이 임박했다. 나는 미경 언니에게 민준의 이상 행동을 더 흘렸다. 오빠가 돈을 훔친 것 같아. 우리 방 키로. 미경 언니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조심해. 민준이는 야심차, 야심. 맞아. 그게 그의 약점이다. 나는 일부러 민준에게 접근을 강화했다. 오빠, 나 결혼하고 싶어. 호텔 그만두고 새 출발하자. 그의 반응을 봤다. 그는 당황했다. 지은아,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매니저 되면? 바로 그거야. 매니저. 그는 태현을 죽이고 그 자리를 노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기다리게.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태현의 비서를 미리 경고할 거야. 지난 삶에서 비서는 그냥 이름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찾을 수 있다. 웹 검색은 아니지만 호텔 기록을 훔쳐봤다. 비서 이름 이수연. 그녀의 연락처. 밤에 나는 공중전화에서 그녀에게 전화했다. 이수연 씨. 김태현 비서분이시죠?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노려요. 호텔 청소부예요. 목소리를 바꿔 속삭였다. 그녀는 놀랐다. 누구세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끊었다. 씨앗 하나 더. 오수연이 태현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태현은 의심할 거야. 민준에게. 효과는 빨리 나타났다. 다음 날 민준의 얼굴이 창백했다. 프론트에서 태현의 전화가 왔다. 최 매니저, 이번 예약 취소다. 이상한 소문 들었어. 민준은 황급히 사과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태현은 이미 멀어졌다. 나는 로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좋았어. 내 야망의 첫 균열.
하지만 복수는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민준이 나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해? 내 일에 신경 쓰는 것 같아. 나는 무죄한 척 안겼다. 오빠 걱정돼서 그래? 사랑하니까. 그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어둠이 스쳤다. 그는 이미 나를 감시했다. 지난 삶처럼. 이제 더 대담해져야 했다. 나는 호텔의 보안실에 접근했다. 청소 중에 몰래 들어가 CCTV 테이프를 봤다. 민준이 태현과 만난 장면? 대화는 희미했지만 돈 처리라는 단어가 들렸다. 나는 그 테이프를 복사했다. USB에 담아 숨겼다. 이게 무기야. 동시에 수진이를 자극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 지난 삶에서 그녀는 나를 배신한 이유 중 하나. 민준 오빠 좋아하나 봐.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수진이는 얼굴 붉혔다. 아니야. 그냥 나는 웃었다. 오빠 나랑 사귀는데 신경 쓰여. 그녀의 눈에 질투가 피었다. 완벽해. 파티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호텔 직원 파티. 나는 미경 언니와 함께 갔다. 민준은 술에 취해 수진이와 춤을 췄다. 나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휴대폰에. 오빠, 재미있어? 나중에 물었다. 그는 당황했다. 그냥 춤이야. 나는 울었다. 연기였다. 나 배신당한 기분이야. 그는 달래주려 애썼다. 미안해, 지은아. 너만 사랑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수진이에게 사진을 보냈다. 익명으로. 민준 오빠가 당신 좋아하나 봐. 그녀는 충격받았을 거야. 다음 날 로비에서 수진이가 민준에게 소리쳤다. 오빠, 나한테 왜 그래? 지은이랑 사귀면서. 민준은 당황해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오빠가 설명해. 그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수진이는 울며 그만두겠다고 했고 민준은 스트레스에 짜증을 부렸다. 이 빌어먹을 년들 속삭임이 들렸다. 좋았어. 내가 무너지는 소리야. 시간이 흘러 태현의 재방문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수연이 경호를 강화했다. 나는 청소 중에 1507호실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뛰었다. 지난 삶의 피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듯 했다. 문이 열리고 태현이 나왔다. 청소부. 빨리 해. 그의 오만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 웃었다. 내가 살아있으면 민준이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복수는 태현도 피할 수 없어. 그날 민준은 계획을 바꿨다. 그는 수연을 노렸다. 비서부터 처리해야 해. 나는 엿들었다. 이제 내 차례. 나는 수연에게 다시 전화했다. 오늘 밤 조심하세요. 칼일 거예요.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경찰이 호텔에 왔다. 특별조사.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복수의 물결이 일었다. 미경 언니가 증언을 준비했다. 민준이가 이상해요. 돈 훔친 적 있어요. 소문이 퍼졌다. 민준은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도와줘. 나 믿어.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항상 믿을게. 하지만 내 손은 그의 등을 파고들었다. 비수가 된 손톱처럼. 이 균열이 곧 지진이 될 거야. 서울의 밤은 여전했지만 내 어둠은 더 깊어졌다. 복수는 맛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누구일까? 피해자. 가해자. 그 경계가 희미해졌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호텔은 혼란에 빠졌다. 김 회장이 직접 나서서 내부 비리 청산글 선언했다. 민준은 매니저에서 강등됐고 프론트로 돌아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밤, 우리 작은 원룸에서.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오빠, 내가 왜? 그냥 불운이야. 하지만 그는 의심했다. 너 뭔가 아는 것 같아. 나는 웃었다. 미쳤어. 나 청소부야. 아무것도 몰라. 그는 포기했지만 그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이제 그는 나를 감시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 시간을 물었다. 지난 삶에서 이 패턴이 익숙했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했고 결국 죽였다. 이번에는 그 통제가 그의 함정이 될 거야.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호텔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 사이에 숨겨진 문서를 발견했다. 민준의 것, 태현과의 거래 기록. 1,500만 원 대가로 정보 제공, 성매매, 마약, 도박. 호텔의 어두운 면, 김 회장도 관여했다. 지난 삶에서 이 문서를 내가 발견해 민준에게 보여줬고 그는 나를 비밀 공유자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이용할 거야. 미경 언니와 함께 우리는 이 문서를 복사했다. 지은아, 이거 폭탄이야. 터뜨리면 다 죽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터뜨릴 거야?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우리는 비밀리에 기자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익명 팩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비리 폭로. 동시에 수진이를 더 자극했다. 그녀는 그만두지 않고 남아 민준을 괴롭혔다. 오빠, 나한테 솔직해져. 로비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수진이는 질투에 사로잡혀 민준의 사물을 뒤졌다. 그리고 그의 서랍에서 태현의 명함을 찾았다. 이게 뭐야? 민준은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이는 나에게 달려왔다. 지은아, 민준 오빠 이상해. 이 명함 봐. 나는 놀란 척했다. 와, 오빠가 VIP랑. 수진이는 울었다. 나 배신당한 기분이야. 이제 그녀는 내 편이 됐다. 세 여자, 미경, 수진, 나, 민준을 둘러싼 그물. 태현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경호원과 함께. 1507호실. 나는 청소 스케줄을 바꿔 그 방을 맡았다. 문을 열자 태현이 나를 봤다. 너 이전에 봤어? 그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이에요, 고객님.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는 수연의 경고를 기억할 거야. 민준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나를 이용해 태현에게 접근하려 했다. 지은아, 청소 끝나면 1507호에 가서 차 한 잔 대령해줄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동의했다. 네, 오빠. 그날 오후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태현은 혼자였다. 수연은 밖에. 나는 차를 놓으며 속삭였다. 고객님,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 비서를 노려요? 태현의 눈이 커졌다. 뭐? 너 어떻게 아는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청소부라서요. 쓰레기 많이 봐요. 그는 나를 붙잡았다. 말해. 누가? 나는 주저했다. 민준 씨예요. 프론트. 태현은 웃었다. 그 새끼. 알아. 이미 의심 중이야. 그는 나에게 돈을 쥐어줬다. 입 다물고 있어라. 보상할게. 돈은 필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받았다. 이게 증거야. 민준이 알면 폭발할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태현 씨가 나한테 돈 줬어. 이상하다고.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 새끼가. 내가 뭐라고 했어? 나는 울었다. 모르겠어. 그냥 청소했는데. 그는 나를 때렸다. 첫 번째였다. 뺨이 붉어졌다. 이 미친년. 내가 태현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연기. 하지만 진짜 눈물이 흘렀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지난 삶의 일부였으니까. 그는 후회하며 안아줬다. 미안해, 지은아.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속삭였다. 오빠. 무서워. 이 사건으로 민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다들 날 배신해. 소문이 더 퍼졌다. 김 회장이 그를 불렀다. 최민준, 사직서 내놔. 그는 무릎 꿇었다. 회장님, 오해야요. 하지만 회장은 차가웠다. 나가.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나를 탓했다. 내가 다 망쳤어. 그는 칼을 들었다. 아직은 아니야. 지난 삶의 그 칼이 나는 침착했다. 오빠, 진정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는 칼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음이었다. 나는 기회를 잡았다. 그날 밤, 미경 언니와 수진이에게 문서를 줬다. 기자한테 보내. 팩스가 갔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VIP 성매매 의혹. 김 회장은 충격받았고 태현은 호텔을 떠났다. 민주는 체포됐다. 조사 협조. 하지만 그는 풀려났다. 증거 부족. 그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나 구해줘. 내가 증언하면. 나는 웃었다. 속으로. 오빠, 나도 무서워.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제 트위스트가 올 차례. 민준 뒤에 숨은 진짜 악마. 김 회장. 그는 민준을 버린 게 아니야. 이용한 거야. 내 어둠은 더 깊어졌다. 거울 속 나,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사랑. 신뢰. 그런 건 없었다. 오직 파괴. 민준의 체포는 일시적이었다. 김 회장의 압력으로 그는 풀려났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추락했다. 호텔 직원들은 그를 피했고 나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지은아, 너만 믿어. 그는 매일 울며 매달렸다.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나에게 한 짓, 이제 갚아줄 차례야. 뉴스 폭로는 호텔을 흔들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나는 인터뷰를 피했다. 하지만 미경 언니와 수진이는 나섰다. 청소부로서 본 비리에 그들의 증언이 신문을 장식했다. 민주는 분노했다. 그년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지난 삶에서 그는 수진이를 위협했다. 나는 그를 자극했다. 오빠, 수진이가 뉴스에 나왔어. 우리 탓이라고. 민주는 이를 갈았다. 그년부터 처리해야 해. 그는 수진이의 집으로 갔다. 밤늦게. 나는 뒤따랐다. 은밀히. 수진이의 아파트 앞에서 그는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얘기하자. 그녀는 문을 열었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틈으로 봤다. 민준이 칼을 들고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수진이는 비명을 질렀다. 오빠, 왜? 나는 개입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다. 민준아. 그만해. 그는 놀라 돌아봤다. 칼이 떨어졌다. 수진이는 울며 나에게 안겼다. 지은아. 고마워. 민주는 잡혔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 왔고 그는 살인미수로 체포됐다. 지은이 덕분이야.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이제 민주는 끝. 하지만 김 회장이 문제였다. 회장은 나를 불렀다. 사장실. 호화로운 공간, 서울 전경이 보였다. 김지은 씨, 앉아요.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자네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지. 나는 놀란 척했다. 회장님,
무슨 이 그는 웃었다. 민준이가 모든 걸 불었어. 자네가 배신자라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이 나를 팔았다. 회장님은 위해 그는 회장의 꼭두각시였다. 회장은 민준을 이용해 비리를 덮었고 이제 나를 제거할 계획. 자네, 돈 줄게. 입 다물고 떠나 왜 나는 거부했다. 아니요. 진실을 말할게요. 그는 눈을 좁혔다. 그럼 후회할 거야. 이 그날 밤 나는 추격을 받았다. 검은 차가 나를 쫓았다. 한강 다리에서 멈췄다. 운전사는 회장의 부하. 타라, 나는 뛰었다. 다리 난간으로. 아래로 강물이 검게 출렁였다. 지난 삶의 죽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았다. 차가 추돌하고 나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나를 삼켰다. 구조됐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수진이와 미경 언니가 있었다. 지은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 뉴스는 청소부 김지은, 호텔 비리 폭로자 습격당함. 회장은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여론은 나 편이었다. 이제 반격. 나는 태현을 만났다. 카페에서. 김태현 씨, 도와주세요. 그는 웃었다. 너, 그 청소부. 재미있네. 나는 문서를 보여줬다. 회장님이 당신 아버지 비밀도 알아요. 태현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재벌 2세, 야심만만. 좋아. 협력하자. 우리의 계획, 회장을 무너뜨리기. 태현은 내부 정보를 주고 나는 증언. 하지만 트위스트. 태현도 더러웠다. 그는 회장의 비밀을 이용해 지위를 노렸다. 나처럼. 민주는 감옥에서 나왔다. 보석. 그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미안해. 회장님이 강요했어. 거짓말. 그는 회장의 명령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칼을 들었다. 오빠, 이제 끝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살려줘. 나는 찔렀다. 아니, 연기. 경찰이 숨어 있었다. 체포. 민주는 영원히 갇혔다. 살인 미수, 배신. 하지만 회장은 아직. 그의 그물이 넓었다. 가족, 정치인. 나는 결단을 내렸다. 가는 길 기자회견. 호텔 비리의 진실 플래시가 터졌다. 회장은 무너졌다. 주가 폭락, 체포. 하지만 비용이 컸다. 미경 언니는 해고됐고 수진이는 위협받았다. 나는 상처투성이, 복수는 승리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회장의 체포는 서울을 발칵 뒤집었다. TV마다 그의 얼굴이 나왔다. 김태호 회장, 성매매뇌물 혐의의 기자들은 호텔 앞에 진을 쳤고 나는 보호받는 신분이 됐다. 경찰이 나를 호위했다. 김지은 씨, 용감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이 승리는 피로 물든 거야? 태현은 나에게 다가왔다. 지은 씨, 이제 자유야. 같이 일할까? 내 회사로 와. 이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재벌의 손길.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회장의 빈자리를 노렸다. 생각해볼게요. 나는 대답했다. 속으로는 경계했다. 태현의 비밀도 컸다. 마약 거래? 민주는 재판 중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회장의 돈으로 고용됐지만 이제 무용지물. 나는 증언대에 섰다. 최민주는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꼭두각시였어요. 민준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너도 똑같아. 이 그의 말에 법정이 웅성거렸다. 똑같다. 내가.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누구인가? 복수를 위해 친구를 이용하고 연인을 배신하고 심지어 살인을 모의했다. 수진이를 구한 척하며 민준을 함정에 빠뜨린 그날 내 손은 떨렸다.
진짜 구한 걸까? 아니면 도구로 쓴 걸까? 수진이는 변했다. 지은아, 나 무서워.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떠나려 했다. 미경 언니도. 이제 평범하게 살짝.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회장의 모든 걸 파헤쳐야 해. 그들은 떠났다. 나 혼자. 태현과의 동맹은 깊어졌다. 우리는 회장의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그 안에 내 과거가 있었다. 지난 삶. 아니, 이 삶의 비밀. 회장은 나의 어머니를 알았다. 엄마는 호텔 메이드로 일하다 자살했다. 회장의 강제. 엄마. 왜 말 안 했어? 눈물이 흘렀다. 이게 트위스트였다. 복수의 뿌리는 어머니의 죽음. 나는 회장을 증오한 게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태현은 그걸 알았다. 지은 씨, 너 엄마 일 알아? 회장이 그는 이용했다. 나를 더 몰아넣었다. 재판날, 회장은 미소 지었다. 김지은, 내 어머니는 자업자득이었다.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무너졌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엄마의 일기. 회장의 폭행. 나는 울부짖었다. 복수가 개인적이었다. 민주는 유죄. 종신형.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환생이라도 했어. 내가 바뀐 거 알아.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그는 모를 텐데. 하지만 그의 눈은 알았다. 너 죽은 적 있어? 공포가 밀려왔다. 재판 후 나는 태현에게 물었다. 당신도 알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내 눈빛이 죽은 자 같아. 그는 키스하려 했다. 나는 밀쳤다. 당신도 쓰레기야. 긴장이 고조됐다. 회장의 부하들이 나를 노렸다. 밤거리의 습격. 나는 칼을 들고 싸웠다. 피가 흘렀다. 내 피 병원에서 깨어났다. 태현이 있었다. 지은, 나랑 도망가자의 제안. 하지만 나는 거부. 혼자 할게. 이제 홀로.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 늦었어. 결의가 피어올랐다. 마지막 반격. 회장의 재판은 클라이맥스였다. 나는 최종 증언자. 법정은 10,000원. 태현도 왔다. 회장님, 당신 끝났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웃었다. 지은아, 내가 이기면 뭐해? 내 인생도 파괴됐어. 그의 말대로.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 떠났고, 직장 잃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증거를 제시했다. 엄마의 일기, 민준의 녹음, 호텔 CCTV. 회장은 무너졌다. 자비를 하지만 판사는 무기징역. 법정이 환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태현이 기다렸다. 이제 우리 차례야. 결혼하자. 그의 야망. 그는 회장의 제국을 삼킬 계획.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마약으로 더러웠다. 지난 삶의 기억. 아니, 이번 삶의 조사.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김태현, 마약 유통. 그가 체포됐다. 지은. 왜, 그의 외침.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쓰레기니까. 트위스트. 모든 게 연결됐다. 태현은 회장의 후계자, 민준의 배후. 그는 나를 이용한 거야? 이제 자유. 하지만 상처. 한강 다리에서 섰다. 물소리가 속삭였다. 뛰어내릴까? 지난 삶처럼. 하지만 멈췄다. 아니. 살아야 해. 새 삶 시작. 작은 카페 주인. 청소부 시절의 친구 하나가 돌아왔다. 미경 언니.
지은아, 같이 하자. 우리는 웃었다. 진짜 웃음. 민주는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 지은아, 사랑했어. 미안, 찢었다. 회장은 죽었다. 자살. 태현은 20년형. 나는 살아남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 서울의 봄, 벚꽃 아래. 엄마, 봐, 나 행복해. 하지만 마지막, 거울 속, 내 눈에 여전한 어둠. 복수의 그림자. 영원히. 끝.